여러분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터 강사입니다. 자,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하반기 면접 시즌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제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분들이 저한테 취업 스터디 혹은 면접 스터디 이런 부분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면접 스터디를 혹은 취업 스터디를 과연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스터디를 찾아서 내가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스터디 과연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전문가 입장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는 쪽을 먼저 추천을 해 드리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을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업 스터디를 하시는 건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스터디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스터디도 있겠죠. 그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터디 커리큘럼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가 취업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가장 최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직장을 합격하는 것,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스터디와 나쁜 스터디가 있는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제가 봤을 때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좋은 스터디냐 나쁜 스터디냐를 구별하는 가장 큰 요소가 체계가 있느냐 혹은 규정, 이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체계라는 것은 그냥 뭐 중구난방 우리끼리 알아서 뭐 논의하고 우리끼리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체계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모여서 만약에 어떤 주제로 할 것이고, 만약에 늦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고, 어떤 전문가가 초빙이 돼서 우리와 스터디를 하겠다, 이런 방식의 뭔가 확고한 그런 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그런 체계나 규정 부분이 바로 이런 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틀이 있는 스터디가 당연히 좋은 스터디겠죠. 자, 다음으로 초보자 혹은 경력자의 비율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갑자기 취업 스터디에 웬 경력이냐 신입이냐 이 부분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 취업 스터디를 막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신입이 있을 것이고, 이미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서 면접을 그래도 여러 번 보거나 혹은 NCS나 혹은 서류 인적성 이런 부분을 통과를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경력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초보들만 있는 곳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양을 하셔야 되겠죠. 경력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또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좋은 스터디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터디를 하는 이유, 내가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직군의 면접을 위해서 스터디를 하느냐, 아니면 NCS를 합격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뭐 취업 관련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느냐, 이만큼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중간에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하느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좋은 스터디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좋은 스터디와 나쁜 스터디를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좋은 스터디는 당연히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스터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뚜렷한 그런 스터디가 좋은 스터디고, 그 다음에 회칙이라든지 커리큘럼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스터디가 좋은 스터디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뭐 조금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학교마다 좀 유명한 스터디 그룹들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선배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이게 대물림이 좋은 방향으로 대물림이 되고, 선배와의 대화 뭐 이런 부분도 하면서 취업 스터디가 흔히 말하면 좀 전통 있게끔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는 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스터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딱 정확하게 어떤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이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 소수로 해서 뭐 예를 들면 한국전력 그 최종 합격을 위해서 서류 합격자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터디가 진행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주 단기간에 목적성이 뚜렷한 스터디도 좋은 스터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쁜 스터디는 이와 반대로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냥 우리 열심히 취업 스터디 해봐요. 이건 목적이 따로 없는 거죠. 어느 기간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아무 내용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좋은 스터디 요건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이랑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규정 이런 게 없고 그냥 논의해서 서로 논의해서 이 부분을 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스터디도 그닥 좋은 스터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취업이 될 때까지 스터디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저는 나쁜 스터디다, 이런 데는 꼭 조심하셔야 된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스터디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커리큘럼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커리큘럼이 있는 스터디가 좋은 스터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목적이 있는 스터디여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면접이다, 혹은 자기소개서다, 혹은 NCS 인적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스터디를 찾아야 되겠죠. 커리큘럼이 명확하다는 것은, 자, 예를 들면 면접 스터디입니다. 면접 스터디면 인성 면접을 위주로 하는지, 그리고 뭐 토론 면접, 뭐 토의 면접, 그 다음에 서로 피드백 해주고 서로 모의 면접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커리큘럼이 나눠져 있는 게 좋은 스터디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커리큘럼이 확인이 되는 게 좀 더 긍정적으로 좋은 스터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때그때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커리큘럼도 그때그때 저희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면접을 앞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맞춰서 진행을 해줘요. 이런 거 절대 좋은 스터디는 아닙니다.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커리큘럼은 따로 없고 우리가 새로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야 그게 커리큘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시간 낭비만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스터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데는 가급적으로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터디를 하다 보면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과 규칙,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장소,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너무 사람이 많거나 또 너무 사람이 적거나, 그리고 한 번에 진행하는 스터디 시간 자체가 너무 길거나 또 너무 짧으면 내가 스터디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혹은 너무 길어버리면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산이 되거나 혹은 너무 정보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인원이라든지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한 번 진행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진행할 때 2시간, 조금 길다 싶으면 3시간, 인원은 4명에서 6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데 있어서 사람이 너무 적으면 제대로 된 그런 피드백을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최소 뭐 4명 이상 되어야 되고, 8명은 솔직히 너무 많은 것 같고요. 6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취업 스터디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배우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취업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취업 스터디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써먹는 곳이다 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내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대단한 뭐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단기간 안에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곳이 스터디지,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 스터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 곳의 정보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그게 진짜로 통하는지 그거를 스터디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장소다 라고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배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모의 면접도 할 수 있을 거고 영상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모의 면접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피드백을 해줄 때, 아, 저런 행동은 참 좋지 않게 보이는데, 나쁘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아, 나는 저거는 절대 면접장 가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정보를 상대방이 공유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취업 스터디가 되셔야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터디마다 사람들마다의 뭐 물론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가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그 취업 스터디 내에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선배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든 뭐 면접이든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끼리, 아, 이건 다르고 이거는 뭐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세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분명 취업 스터디의 효과가 극대화되실 수 있고, 여러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취업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취업 스터디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취업 스터디를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여러분들이 최단기간 목표하는 회사, 목표하는 직군에 합격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취업 스터디 선택하셔서 이 목적을 최단기간에 이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